자,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그림 파일을 보면서 제가 아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교재 그 한글 문서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림 파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가원재배는 아까 전목묘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목묘는 뭐 대목에 SO4, OBB, 188에 08 이런 것이 있는데 노지재배는 뭐 산목묘도 할 수 있고 전목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산목묘는 조기에 수세가 약화가 된다 이거예요. 가격은 저렴하면서 구입하기는 좋지만. 자, 전목묘는 몸의 구입 단가가 산목묘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또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자, 심기. 자, 저희들이 아까 5.4m로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의 다 9자로 지금 골이 결정이 나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 설계가 2.7m 아닙니까? 여기서 뭐 책자에는 3, 4m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4m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뿌리가 2단으로 돼 있어요. 1단 있고 2단이 있는데 뿌리를 일단은 위에 있는 단을 제거를 하고 깊이 심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포도 자체는 빨리 생육시키려면 얕게 심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인은 유목기의 질소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나 그 유목기에 이 질소 성분에 유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칼슘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오는다. 특히나 그 수분이 많은 상태, 너무나도 건조한 상태. 우리가 보통 석회를 쓰면은 칼슘 공급과 pH 조정을 위해서 석회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석회를 썼어도 칼슘 결핍이 나와요. 자, 적정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수분이 많다든가 건조할 때. 그래서 미량연소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관계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포트 전명시. 자, 저희들이 지금 포트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포트묘라는 건 이 포트에다가 묘목을 심어서 포도잎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5월 상중순에 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심을 때 유의할 것이 뭐냐면 서리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때 너무 일찍 심으면 만상일, 지금 서리가 늦게까지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서리가 없을 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햇빛이 강한 정오 때는 심은 것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3시 이후에 심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강한 햇빛을 지나갔을 때 심어라. 그 다음에 정식 부위에 미숙탭이라든가 거름기가 많은 것은 정식 후에 가스가 발산을 해서 포도 뿌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식 부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름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트 전목묘가 들어올 때 뿌리 쪽에 지피 포트가 흰색으로 말아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심는 게 좋다. 일부 동가는 이 지피 포트를 막 떼내고 심는데 그 자동으로 사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말고 심으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깊이 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식재 후에는 물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정 비닐 멀칭을 해야 된다. 자, 검정 비닐 멀칭을 해야 풀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심어놓고는 지주를 조기에 씌워가지고 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주를 늦게 심으면 바람에서 흔들려요. 그러면은 생육이 정지되거나 늦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기에 지주를 씌워서 고정을 시켜야 된다. 자, 이 전목묘, 이게 지금 전목묘인데 뿌리가 1단,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뿌리를 위에 있는 1단을 싹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뿌리만 가지고 얇게 심으시면 된다. 요거 지금 산목묘예요. 산목묘에서도 지금 뿌리가 1단, 2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뿌리를 전정가위 이런 걸로 잘라서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 뿌리도 너무 길게 나온 것은 끊어준 게 좋습니다. 너무 기는 뿌리는 땅속에서 쉬는 경우가 있어요. 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길게 나간 것은 이 뿌리를 전정가위로 자르고 휘어지지 않도록 해서 심으면은 포도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뿌리 발육이 잘 되고 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생 주지 유인과 적심. 자, 1년을 심어 놓으면은 자, 우리가 T자
T자로도 쓸 수 있고 기역자 유형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자 유형을 했을 때는 3m 이상 수영 확장이 용이에요. 자, 적심을 해서 양쪽으로 벌렸을 때, 그래서 균일한 발화, 개화 시기 관리성이 편리성이 좋다. 숙기도 균일하고. 그 다음에 A자 수형, 기역자 수형은 뭐냐면은 3m 미만 수간 확장할 때, 그냥 기역자로 했을 때에는 이 T자로 양쪽으로 나간 것보다 좀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산목묘, 유목기의 월동을 위한 이 뭐라고 할까? 땅 속에 이게 지금 추위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원래는 이 포도 몸뚱아리를 땅 속에 묻어야 돼요. 그때 이 기역자 유형이 수형이 유리해요. 자, 저희들이 이 주간 부위에 발생한 부초를 보면은 주간 부위, 이 주간 부위에 발생한 부초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약 한 2, 3마디에서 적심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다 따지 말고 2, 3마디 땡겨놓고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초선단 유인선에 30cm 이상 자랐을 때 유인선 및 5m 밑에서 적심하여 하부 부초를 유인한다. 쉽게 말해서 얘가 지금 유인선이에요. 여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쉽게 말해서 30cm 이상 자랐을 때 얘가 자랐을 때 5cm 밑에서 여기서 적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수세가 안정화가 되고 수세가 바란스가 맞은다 이 말입니다. T자 수형은 적심을 해서 나가는 수형인데, 지금 저희들이 적심을 했어요. 이거 지금 유인선이에요. 그럼 적심을 하면 이 순이 나오고 이 순을 받아서 T자 수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캡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20cm 정도 떨어져야만이 정부 우세성이 없어요. 이것이 벌어진 것이 이 선에 닿으면 성목이 됐을 때, 이 계속 커나가지고 앞으로 8년, 9년, 10년 가가지고 성목이 됐을 때 중간 부위가 폐지가 생깁니다. 이 주지에, 이쪽에 주지 가가지고 가운데 부분에 눈이 서서히 죽어 들어가요. 이것을 정부우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철사선 밑에서 약 한 가지가 벌어진 간격이 한 20cm 떨어진 것이 이것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집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집게는 오이를 유인하는 집게예요. 이따가 제가 포도 전용 집게를 봐주겠는데, 이렇게 집게로 찝어서 노동력을 아주 적게 들이는 방법인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기역자 수형으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가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쭉 오고 전부 기역자로 키우는 형태다 이겁니다. 자, T자형에서는 6대4 수형. 쉽게 말해서 이 T자 수형은 이 주지가 있고 자식까지가 있잖아요. 이 주지를 6으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4로 주고 비율을 봤을 때. 자, 이걸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6마디 나가면 6마디 나갔을 때 자식은 한 4마디 정도. 이 비율을 배치를 해주는 게 가장 그 균형이 잡힌다. 그래서 이 유인했을 때는 한쪽으로 계속 유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혼선이 안 와요. 계속 오른쪽으로만 유인했으면 오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이 자식 아들 그 가지를 이쪽으로 받아줬을 때 나중에 6대4 비율을 맞추기가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지 유인선 하부에서 유인.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하부, 자, 주지 유인선 하부에서 여기서 여기 간격이 20cm 정도는 돼야 한다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도 철사선에서 유인하게 되면은 안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심이 주지로 사용할 경우는 부초가 50cm 이상 자라는 양방향으로 유인해야 된다. 가급적 입수가 아까 8매 이상, 10매 이상일 때 유인해야
줄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어렸을 때 유인하기 때문에 이 샤인마스켓은 줄기가 떨어져 버려요. 캔베라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지 유인선 하부로 유인할 거. 이것은 뭐냐면, 자, 이 철사선이 있으면 요 밑으로 주지를 가게끔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지 유인선은 우로 왔죠. 근데 이것은 주지의 밑으로 유인했다. 내용은, 수형 구성 시 주지가 상하 좌우로 뒤틀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자, 결과지 부위가 낮아져서 결과지의 엽수 확보에 유리하다. 신초 발생 높이가 일정하여 신초가 균일하게 생장한다. 이 밑으로 유인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첫 해에 주지 유인선 밑으로 유인했을 때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포도 생명용 유인 집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공급한 건데, 업체에서 이거 선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한 봉지에 1,800개가 들었어요. 근데 개당 60원 정도입니다. 근데 오이 집게하고는 틀려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이 집게가, 오이 집게는 이렇게 하면 이 사이가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도 전용 거지기는 이 주지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끼워버린 거, 이게. 그래서 노동력이 엄청 절감되고 고정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 집게하고는 틀리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오이 집게하고는 틀려요. 오이 집게는 방법 면에서 여기서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철사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찝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가지고 이따 그림도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게가 생력용이다. 생력.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집게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지가 지금 크면 이 선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자, 벌려서 이 철사선이 오래 들어오게 해갖고 바로 여기다 끼는 거예요. 일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 자체를 이 철사선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아주 고정이 좋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게 포도 전용 집게인데 생명력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집게예요. 자, 이것은 이제 충렬 물주머니. 자, 충렬 물주머니를 이것은 뭐냐면은 무가온 보온 재배에서 추운 날에 이 물을 여기에서 낮에 가열을 해가지고 밤에 열을 발산해서 그 냉해를 막는 시스템이에요. 자, 질소비료 과용으로 주지 절단면 타원형이다. 자, 우리가 질소지를 많이 주게 되면은 주지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야 되는데 타원형으로 돼요. 자,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첫 해에 이 주지 자체를 키우실 때, 그래서 이 원형으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고품질 포도를 생산한다. 이것은 지금 수세가 씌은 타원형이고, 이건 수세가 적당한 원형의 주지입니다. 자, 1년생 주지에서 발생하는 부초 및 적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주지선에서 이 결과지가 나오면 1년차에서 이 부초 끝을 60cm에서 적심을 해버려야만이 좋다. 이 주지가 좋다. 이건 결과지예요. 그래서 이 적심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년생 주지에서 발생하는 부초 관리 및 적심. 자, 2년생 착과량 확보를 위한 주지 관리. 주지에서 발생하는 부초는 약 60cm 정도에서 1차 적심을 한다. 1차 적심 후 수감폭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심한다. 부초를 적심하지 않을 경우에, 방임을 할 경우에는 1년생 수형이 구성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뿌리 발달이 불량해진다. 화분화 불량이다. 이런 문제점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부초도 꼭 적심을 해줘야 된다. 자, 주지 적심. 자, 주지, 우리가 심어놓고 주지를 무적심으로 재배운 농가도 있는데, 주지도 적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수세가 강할 경우, 야, 주지가 막 수세가 강하다 이럴 때는 7월 하순경에 한 번 하고 또 8월 하순경에 2차 적심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에서는 8월 하순경에 1회 적심만으로도 많이 된다. 한 번만 적심 오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수세가 약한 나무, 아까 이야기했죠. 수세가 약한 나무는 무적심 또는 8월 말에 1회 적심. 자,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자, 무적심, 적심을 안 하고 갈 수도 있고 8월 말에 1회 적심을 썼다. 수세가 강한 나무에는 자, 이 주지 자체가 수세가 강하다 그럴 때는 7월 말에 한 번, 8월 말에 한 번 해서 2회 적심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심은 이 지금 적심을 주지 적심을 하는 거예요. 자, 토양 수분이 과습했다든가 신초를 과습을 하면은 이 신초 끝이 이렇게 불량이에요. 꼭 제초제 피해 나온 것 같이 이 잎과 잎사 간격이 굉장히 넓고 이 제초제 피해 현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토양 그 피복이 돼 있는 데는 비닐을 걷어내야 돼요. 비닐을 걷어내 가지고 토양 수분이 좀 증발이 되도록 하고 좀 뭐랄까 영양제 같은 것을 여러 번 연면 살포를 해서 수세를 좀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년생 한눈 전정한 모습, 2년생 두눈 전정, 1년생 한눈 전정. 자, 1년생을 한눈만 당겨놓고 주지에다 두는 방법. 자, 여기가 지금 주지에 눈이 있고 두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전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생 한눈 전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아상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면 타파제 메르트청을 붓으로 발라줘야 된다. 이것은 두 눈 전정을 했잖아요. 두 눈 전정을 해서 이쪽 눈은 싹이 잘 터요, 빨리. 근데 이 주지에 있는 눈이 늦게 터요. 그래서 두 눈 전정도 해놨다. 자, 두 눈 전정과 두 눈 전정의 지금 그 발화 현상을 보는 모습입니다. 이 집게는 지금 오이 집게예요, 오이 집게. 아까 이야기했죠. 오이 집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포도 전용 집게를 사용하는 게 노동력이 절감이 된다. 자, 아까 두 눈 전정과 이 한눈 전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눈 전정을 하다 보면은 결과직이 상승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요건 주지에서 나왔던 눈, 요건 아까 여기 눈 하나 놔두고 키우는 건데, 여기와 여기 사이가 보통 짧게는 5cm, 길게는 7cm까지도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 2년생 유목 두 눈 전정으로 결과비가 높아진 경우는 두 눈 모두 키워갖고 연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두 번째 눈으로 결실. 자, 요 눈으로 포도를 결실을 시키고 첫 번째 눈은 이 첫 번째 눈, 요 눈은 다음에 내년에 결과지로 쓰게끔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과지로 여기는 지금 올해 포도송이가 붙었어요. 첫 해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걸 결과지로 쓰고 이것을 잘라낸 거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눈이 밑에 붙었다고 그랬죠. 캠벌과 달리. 이것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결과지 그 두 번째 눈이고 이건 첫 번째 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과지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보면 이것을 결과지로 쓰서는 안 되고 첫 해 수확하고 나서 이것은 도태를 시키고 이걸로 결과지로 사용하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도 이게 지금 두 눈째예요. 이 결과지가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자, 지금 아상처리는 2년생 발화균일, 최화제 아상처리. 아상처리는 최화제 처리 전에 칼로 사타칼이라든가 이런 걸로 목줄부가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주고 최화제 처리는 수세가 약한 놈이나 약한 가지나 강한 주지에 처리해 주는 게 좋다. 최화 처리.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붓으로 거의 다 바르는데 최화제 처리는 약을 타서 2월 하순경에 이
1회 정도 처리해 주는 게 좋다. 뭐 2회 처리도 가능해요. 2회 처리도 하는 농가가 있는데 아상 처리하고 1회 처리만 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세가 강할 경우, 수세가 약할 경우 이 처리하는 방법을 돼 있는데 우리 최화제, 이게 최화제라는 건 뭐냐면은 눈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르트청이라는 이런 약을 메르트청 1, 물 1, 이 비율로 섞어서 붓으로 바르거나 스프레이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프레이보다는 붓으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스프레이는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데 그 눈에다만 붓으로 발라가지고 눈이 좀 빨리 흘 수 있도록 하고 주의사항을 했을 때 이게 처리할 때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포도 눈이 일률적으로 잘 나오면은 토양 수분에 물이 많아야 하잖아요. 이 캠벨도 마찬가지, 아니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수가 된 상태에서 처리하고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관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